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듣고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제도의 변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 여러분의 체력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월 소득에 큰 차이를 만드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한여름 햇볕 아래에서 오래 서서 일하거나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몸을 떨며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딱 3시간만 근무해도 월 100만 원 가까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2026년에는 본격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변화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좋은 자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중요한 정보를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경력이 어떻든 이번 변화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본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한 걸음씩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히 한 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바뀌는 노인 일자리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오래 들여다보며 알게 된 것은 이 변화 뒤에는 여러분의 현실을 반영한 3가지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흐름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실내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왜 3시간 근무가 중심이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풀리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걷는 속도도 달라지고 무릎과 발목이 조금 더 빨리 피곤해지고 날씨 변화에도 몸이 쉽게 반응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찬 바람에 손이 얼고 발끝이 차가워지고 미끄러운 길 위에서 넘어질까 늘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한 달은 괜찮았지만 2달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시니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실내형, 단시간, 저부담 일자리의 확대입니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되고, 날씨 걱정도 없고, 몸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들,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곳곳에서 사람을 안내해주는 역할, 설명을 해주는 역할, 문서를 정리하고 돕는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 꼭 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상황을 겪어보고 말을 조심스럽게 고를 줄 아는 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며 사람 대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어르신들의 상담 안내 능력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특히 어르신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차분하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소통 능력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이 부분은 시니어가 맡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능력이 2026년 변화의 또 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나? 키오스크가 있고, 스마트 패드가 있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젊은 직원이 안내하면 상대가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 너무 빨라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다릅니다. 비슷한 세대라서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설명도 천천히 반복해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한 겁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도와주는 구조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내형 디지털 도움 업무가 전문 일자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변화가 바로 2026년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하는 현실,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난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니어 일자리 가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내 중심, 3시간 중심, 그리고 보수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100만 원 가까이 받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3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 3시간만 일하고도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이 3부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떤 구조로 보수가 올라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실내 공공시설 안내 지원. 이건 몸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주민센터, 복지센터, 보건 분야에서
민원 안내를 돕는 역할입니다. 이 일은 무거운 걸 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입니다. 여러분의 체력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이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원 복지시설의 접수 보조입니다. 이건 친절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복지관을 가보시면 접수 창구가 참 바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곤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문진표를 작성하세요. 진료실은 저쪽 방향입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큰 폭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여유,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병원과 복지기관에서도 시니어 분들의 이런 능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이런 신뢰 보조 업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도움 역할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관공서에도, 은행에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만 연습하시면 이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만 안내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젊은 직원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러분이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디지털 도움 업무를 미래형 시니어 전문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왜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한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월 30만 원대의 자리들은 대부분 공익형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실내 안내, 접수 보조, 디지털 도움 역할은 모두 전문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 두 유형은 보수가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월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3시간 근무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4시간, 5시간 근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의 건강 부담을 고려해 근무 시간이 3시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3시간이면 출퇴근 포함해도 4시간 남짓이지요. 이 정도면 오히려 몸이 덜 지치고 지속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려면 몸이 고생해야 한다 이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몸에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일하면서 월 100만 원 가까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세 가지가 2026년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1. 실내에서 2. 3시간만 3. 안내 설명 중심의 가벼운 업무 그리고 이 구조 덕분에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의 소득도 늘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정보를 놓친 분들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왜 나는 계속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부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략, 공익형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 중에서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에서만 나옵니다. 공익형은 대부분 월 30만 원대입니다. 물론 공익형도 중요한 일자리이지만 이번에는 생활비를 좀 더 마련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이 월 소득을 3배 이상 바꾸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 희망 업무에는 반드시 신뢰 중심이라고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업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신뢰 업무가 아닌 야외 업무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신뢰 안내, 접수 보조, 상담 보조, 문서 정리, 민원 안내, 이런 단어를 넣으시면 여러분의 희망이 더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일자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 적합도를 보면서 배정하기 때문에 글로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근무 가능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적기. 이 전략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근무 시간은 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 이렇게 딱 3시간 단위로 적어두시면 배정받기 훨씬 쉽습니다. 반대로 오전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오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맞는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대부분의 일자리가 3시간 근무 체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3시간에 맞춘 시간대를 적어두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네 번째 전략,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지자체는 월 보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기본 보수 90만 원, 다른 지역은 기본 보수 90만 원 추가 2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무청,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시니어 추가 지원금 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이 월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신청할 때 한 가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 3가지까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한 가지만 신청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합격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많은 조사에서 복수 신청자는 합격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순위 사회서비스형, 2순위 시장형, 3순위 공익형.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적으면 여러분은 훨씬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5가지 전략은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1.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선택. 2. 신뢰 중심 역할 적기. 3. 3시간 단위로 근무 시간 적기. 4. 지역 추가 지원금 확인. 5. 복수 신청 활용. 이 5가지만 2026년 시니어 일자리에서 여러분은 훨씬 유리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정보는 알고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다음 5부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일자리를 준비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은 보너스 팁과 핵심 정리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정보들을 1부에서 4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무엇을 더 알고 있어야 할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2가지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팁,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적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신청할 때 건강 상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무릎이 아픈데 적으면 불리해지지 않을까? 혈압이 있는데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적으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자리를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한 분은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대신 앉아서 안내하는 자리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손목을 많이 쓰기 어려운 분은 문서 작업이나 반복되는 손 작업 대신 말로 안내하는 업무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게 여러분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팁, 1년 경험은 가산점이 됩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단순히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익형은 월급이 적으니까 안 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사회서비스형만 해야지. 물론 바로 좋은 자리로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리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익형으로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1년만 성실히 근무하면 다음 해에 가산점이 생깁니다. 그 가산점 덕분에 2027년, 2028년 이후에는 월급이 더 높고 근무 환경이 더 편안한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일을 한 만큼 여러분의 선택지도 더 넓어집니다. 세 번째 팁, 담당자와의 소통은 한 번의 전화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 센터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번만 해보셔도 여러분의 상황이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어떤 자리가 비는지, 어떤 시간대가 유리한지, 지원금이 있는지, 나와 맞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는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화 한 번으로 여러분의 기회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 부모님, 이웃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에는 정말 아까운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자녀분께 알려주시면 자녀분이 대신 검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분들과 나누시면 여러분 덕분에 좋은 자리를 얻는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팁, 12월과 1월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달입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집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12월부터 1월 초 사이에 집중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달력에 12월과 1월 두 달은 꼭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센터에 꼭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의 올해의 기회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유, 여러분이 가진 인내심,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해입니다. 실내에서 3시간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면서 월 100만 원 가까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아셔야 할 길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내 3시간 전문형.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2026년에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